오늘의 사연은 시아버지와 동거 후 시아버지를 사랑하게 된 며느리 후기 시아버지에 남긴 유산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33살 먹은 주부예요. 32살 때 시집와서 남편이랑 분가해서 살았고요. 남편이 어머님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아버님 모시자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느 누가 좋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일로 남편이랑 많이 싸웠어요. 위에 형님도 있으신데 왜 우리가 모시냐고. 아주버님이 대기업 다니셔서 형편이 정말 좋아요. 그 일로 남편과 싸우고 붙고 거의 매일을 싸웠어요. 하루는 남편이 술 먹고 울면서 말을 하더군요. 뭐든 다른 거는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이번만은 부탁 좀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어릴 적 엄청 개구쟁이였대요. 매일 사고 치고 다니고 해서 아버님께서 매번 뒷수습하러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어릴 때 골목에서 놀고 있는데 지나가던 트럭에 받칠 뻔한걸. 아버님이 보시고 남편 대신 부딪히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도 오늘 쪽 어깨를 잘못 쓰신대요. 그리고 아버님 하시던 일이 노가다였는데 남편이 군제대하고도 26살 때쯤까지 놀고 먹었더랍니다. 아버님이 남편을 늦게 낳으셔서 지금 아버님 연세가 68세 되세요. 남편은 33살이고요. 60세 넘으셨을 때도 노가다 하시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고생만 하셨다네요. 노가다를 오래 하면 시멘트 독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것 때문에 손도 쩍쩍 갈라지셔서 겨울만 되면 많이 아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모아 오신 재산으로 마련하셨던 조그만한 집도 아주버님이랑 남편 결혼할 때 집장만 해주신다고 팔으시고 지금 전세 사신다고 하고요. 그런데 어머님까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거 보니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자주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요. 전 살림하고 남편 혼자 버는데 한 달에 150 정도 벌어와요. 근데 그걸로 아버님 오시면 아무래도 반찬도 신경 써야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때 임신도 해서 애가 3개월인데 형님은 절대 못 모신다고 못 박으셨고 아주버님도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남편이 말을 하더라고요. 어떡합니까? 저렇게까지 남편이 말하는데. 그래서 넉 달 전부터 모시기로 하고 아버님 모셔왔습니다. 처음에 아버님 오지 않으시려고 자꾸 거절하시더라고요. 늙으니 가봐야지만 되고 눈치 보인다면서요. 남편이 우겨서 모셔왔습니다. 모셔온 첫날부터 여러모로 정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 매번 반찬 신경 써서 정성껏 차려드리면 그걸 드시면서도 엄청 미안해하십니다. 가끔씩 고기 반찬이나 맛있는 거 해드리면 안 먹고 두셨다가 남편 오면 먹이더라고요. 그리고 저 먹으라고 일부러 드시지도 않고요. 거기다가 하루는 장보고 집에 왔는데 수건질을 하고 있으신 거 보고 놀라서 수건 뺏으려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다 청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사하시면 바로 들고 가셔서 설거지도 하십니다. 아버님께 하지 말라고 몇 번 말씀드리고 뺏어도 보지만 그게 편하시답니다. 아버님은 제가 왜 모르겠어요. 이 못난 며느리 눈치 보이시니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 압니다. 저도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남편이 몰래 아버님 용돈을 드려도 그거 안 쓰고 모아두었다가 제 용돈 하라고 주십니다. 어제는 정말 슬퍼서 펑펑 울었어요. 아버님께 죄인이라고 된 듯해서 눈물이 왈칵 나오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달 전쯤부터 아버님께서 아침에 나가시면 저녁 때쯤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디 놀러라도 가시는 것 같아서 용돈을 드려도 받으시지도 않고 웃으면서 다녀올게 하시면서 매일 나가셨습니다. 어제 아래층 주인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디가 이 집 할아버지 봤는데 유모차에 박스 실어서 가던데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요. 아버님 아들 집에 살면서 돈 한 푼 못 버시는 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불편한 몸 이끌고 하루하루 그렇게 박수 주우시면서 돈 버셨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버님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해서 상황 말하니 남편도 아무 말이 없더군요. 저녁 5시 조금 넘어서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남편도 마음이 정말 안 좋은지 아버님 찾으러 나간다고 하곤 바로 나갔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진작 알았어야 하는데. 며칠 전부터 아버님께서 저 먹으라고 봉지에 들려주시던 과일과 과자들이 아버님께서 어떻게 이래서 사오신 것이 늘 못난 며느리 눈치 안 보셔도 되는데 그게 불편하셨던지 아들집 오셔서도 편하게 못 지내 쉬고 눈치만 보시다가 불편하신 몸 이끌고 그렇게 일하고 있으셨다니
친정에 우리 아빠도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아빠 생각도 나고 해서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따라 아버님 웃으실 때 얼굴에 많은 주름과 손목에서 갈라진 피부가 자꾸 생각나면서 너무 죄송해서 남편이 아버님이랑 들어올 때까지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 나가고 1시간 좀 넘어서 남편이 아버님이랑 들어오더라고요. 아버님 오시면서도 제 눈치 보시면서 뒤에 끌고 오던 유모차를 숨기시는 모습이 왜 그리 마음이 아플까요? 오히려 죄송해야 할 건 저인데요. 왜 그렇게 아버님의 그런 모습이 가슴에 남아서 지금도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달려가서 아버님께 죄송하다며 손 꼭 잡고 또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매일 나 때문에 내가 미안하다면서 제 얼굴을 보면서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님 손 참 만져봤지만요. 심하게 갈라지신 손등과 굳은 살 베인 손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방 안에 모시고 가서도 죄송하다며 그렇게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님 식사 챙겨드리려고 부엌에 와서도 눈물이 왜 그리 그치지 않던지 남편이 아버님께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니까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아버님께 확답을 받아낸 후 3명 모여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 먹는데도 아버님 손을 보면서 자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오늘 나가서 날이 좀 쌀쌀해져서 아버님 잠바 하나랑 신발을 샀습니다. 한사코 괜찮다고 하시던 아버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꾸 그러시면 제가 아버님 눈치 보여서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고맙다고 하시면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아버님 심심하실까봐 케이블 TV도 신청했고요. 조용히 다가가서 아버님 어깨를 만져드리는데 보기보다 정말 왜소하시더라고요. 제가 꽉 잡아도 부서질 것만 같은 그런 아버님의 어깨. 지금까지 고생만 하시고 자식들 뒷 바라지 하시느라 평생 헌신하시면서 살아오셨던 아버님의 그런 자취들이 느껴지면서 마음이 또 아팠네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저 평생 아버님 정말 친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신다고요. 비록 지금은 아버님께서 불편해하시지만 언젠가는 친딸처럼 생각하시면서 대해주실 때까지 정말 잘할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아버님 저 눈치 안 보셔도 돼요. 제가 그렇게 나쁜 며느리 아니잖아요. 아버님의 힘드신 희생이 없으셨다면 지금의 남편도 없잖아요. 그랬다면 지금의 저와 뱃속에 사랑스러운 손자도 없을 거예요. 저 아버님 싫어하지 않고 정말 사랑해요, 아버님. 그러니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그리고 2번 다시 그렇게 일 안 하셔도 돼요. 저 허리띠 쫄라매고 알뜰하게 살게요. 사랑해요, 아버님. 그 후 후기 글을 쓴 지가 벌써 2년이 넘게 지났네요. 아이가 벌써 돌이 지났네요. 지난번 글에서 쓴 것처럼 뭐든지 풍족하지는 않지만 저희 아버님 정성껏 모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얼마 전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저의 아버님의 사연에 많은 호응을 해주셨고 왠지 모르게 안타까운 저의 가정사도 있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적습니다. 1년 전쯤 아버님이 폐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아버님은 없는 살림에 본인 암 판정에 본인 아픈 것보다도 병원비 걱정이 더 태산이었습니다. 저희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에 당연히 형님께 연락했고 다행히도 형님께서 병원비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더군요. 병원비는 내준다. 그렇지만 아버님 간호는 너희들이 다 책임져라 갓난쟁이 들쳐업고 병원 모시고 다녀도 돈 걱정은 없으니 형님께 원망도 없고 감사했습니다. 하루라도 손주 재롱 보시면서 편안하게 투병 생활하시고 좀 더 오래 사시길 바라고 바랬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형님네 부부에게 섭섭했던 건 정말 단 한 번도 아버님을 보러 오시지 않았어요. 아버님은 큰아들 그리고 손주들을 꼭 한번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네, 제가 섭섭한 건 그것뿐입니다. 형님네 부부에 뭘 더 바라겠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서야 장례식장에 나타난 그분들께는 아버님을 기리는 장례식이 아닌 비즈니스일 뿐이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저희 아버님의 사랑을 여러분께도 전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폐암 말기셨던 아버님은 폐암투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좀 더 사실 수 있었는데 제 입장에선 너무 안타까워 더 목 놓아 울었던 것 같네요. 장례식이 끝나고 교통사고 보상금이 나왔는데 자기네가 그동안 병원비 댔으니 보상금은 자기네가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노인분이라 사망보험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수천만 원은 넘었을 겁니다. 남편은 아버지 목숨값인데 난 쓰고 싶지도 않으니 돈 좋아하는 너나 가지라 하고 큰 소리가 나더군요.
교통사고 보상금 가지고 나가 갔네 내가 갔네 싸우는 추한 꼴 아버지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답니다. 제사도 안 지낼 거라고 해서 남편이 걱정하지 말라고 모시기도 내가 모시고 제사도 내가 지낼 테니 넌 이제 형도 아니다 하고 정말 연을 끊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유품이라 봐야 몇 가지밖에 없는데 그조차 눈물이 앞을 가려 정리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 후 꽤 지나서 정리하는데 아버님의 조그마한 상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버님이 쓰시던 통장이 들어있더군요. 제 아이 학교 들어갈 때 줄 거라고 아이 이름의 적금 통장도 하나 나왔습니다. 달달이 2만원씩 넣으시던 통장이었어요. 아프실 때도 빠짐없이 넣으셨더라고요. 용돈을 쪼개서 넣으시면서 기뻐하셨을 아버님을 생각하니 너무나 아버님이 그립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된 700원 잔액이 남은 통장이 아버님의 유품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통장 사이 무슨 증서가 하나 나오더군요. 교통상해 보험 영수증이었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보니 아직 기간 중인데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XX마트에서 하는 이벤트 보험증권이었어요. 우리 가끔 마트 가면 얼마 이상은 무료로 들어주는 보험 있잖아요. 아버님 명의로 보험이 들려있었고 보험 수익자가 제 이름이더라고요. 어휴, 아버님은 이렇게 돌아가시면서도 절 울립니다. 아버님이 제게 남겨주신 건 보험금 1억보다도 진심이란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그러는데 보험의 수익자 지정을 안 했으면 형과 자기였을 거라면서 그러면 또 반 달라고 했을 거라네요. 아버지가 거의 꽝으로 끝나는 보험을 들면서도 당신 생각 굉장히 많이 한 것 같다고 그 돈은 아버지 선물이니 기쁜 마음으로 받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찌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눈물이 앞을 가릴 뿐이지요. 여러분들께 제가 진심으로 아버님을 사랑한 것만큼 아버님도 절 사랑해주셨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따뜻한 일들만 있으면 참 좋겠네요. 구독, 좋아요, 공유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시아버지와 동거후 시아버지를 사랑 Stop.